삼국사에는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서기 49년에 고구려가 북평, 어양, 상곡, 태원 일대를 초토화하고 후한을 굴복시켰다는 내용이다. 그것도 고구려의 전성기가 아닌 초기였던 모본 태왕의 시기였다. 현재의 통설대로 당시 고구려가 압록강 변에 존재하였다면 집안에서 직선거리로 1200km가 넘는 산서성 태원까지 공격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2년 봄에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하였다. 그런데 요동태수 채동이 은혜와 신의로 대우함으로 다시 화친을 맺었다. 이러한 내용이 삼국사에는 간략하게 기록됐지만 박창화 선생의 필사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필사본에는 고구려가 한나라를 공격한 시기를 모본 태왕 시기가 아닌 대무신 태왕의 재위 기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서기 47년 고구려의 속국인 낙랑이 배신하자 고구려는 낙랑국의 도읍을 함락시켰고 낙랑왕 최리는 북으로 달아났다. 낙랑은 고구려의 서쪽에 존재하는 낙랑궁과 고구려의 남쪽에 존재하는 낙랑국이 따로 있었다. 대무 20년 정민년 3월 낙랑이 배반하였다. 성상께서 그 도읍인 옥절을 직접 정벌하여 점령하니 최리는 북으로 도주하였다. 그러자 잠지락부의 대가인 대승이 고구려를 배신하고 1만여 가를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한다. 이러한 내용은 후한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23년 겨울 구려 잠지락의 대가 대승 등 만여 명이 낙랑으로 와서 복속하였다. 25년 봄 구려가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침입하여 노략질하는 것을 요동태수 재용이 은혜와 신의로 초유하니 모두 다시 관계를 회복하였다. 잠지락부의 대가 대승이 한나라에 투항하자 고구려는 선비족인 자몽국과 만리 등의 병력을 동원하여 잠지락부 대승을 토벌하고 잠지락부를 받아들인 한나라를 응징하였다. 대무 22년 기우 정월 장군 우도와 오해 등을 보내 잠지락하 책에서 대승을 정벌하여 책남에서 참하고 나아가 적성과 잠지를 뿌리 뽑았다. 마침내 자몽왕, 만리, 사고, 섭득 등을 이끌고 사도로 나누어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의 땅으로 진공하였다. 보물과 골동품, 미인, 견직물, 진미 등 다수를 빼앗았으며 해마다 상례로 삼겠다고 하니 채동이 크게 두려워하여 해마다 공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화친을 구걸하였다. 한나라는 요동태수에게 고구려에 대한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였고 그 결과 해마다 세패를 바치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 기록의 가장 큰 의문점은 요동태수 채동이라는 인물이다. 일반적인 통설은 요동이 요녕성 요하의 동쪽이라는 것이다. 산서성과 하북성 일대에도 그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있었을 텐데 요동태수가 자신의 관할지를 버려두고 고구려와 협상을 하기 위해 머나먼 산서성까지 와서 협상을 주도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결국에는 요동이 지금의 요녕성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고구려군의 이동 경로인 오북평, 어양, 상곡, 태원의 위치를 기록을 통해 추적해보자. 고대 북평 또는 오북평의 위치는 과연 어디였을까? 북평현 상, 서남으로 정주까지 83리이다. 위서 지형지를 살펴보건대 북평군은 북평현을 다스렸다. 즉 한나라의 북평이다. 후주가 영락으로 개명하였다. 지금의 만성현이다. 그 북평군의 치소였던 북평성은 곧 수나라, 당나라, 정주의 북평이다. 지금의 완현이다. 북평이 정주 완영과 만성현 일대에 있었다는 기록이다. 정주는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북쪽에 있는 지명이다. 양성은 문헌에 전하기를 정주 북평 사람이다. 북평은 곧 한나라, 위나라 시기의 무종이다. 산서통지에는 당나라 시기의 양성이란 인물이 소개되어 있다. 그가
정주 북평 사람이란 사실과 함께 북평이 한나라와 조조의 위나라 시기에 있던 우북평군 무종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종연이 속했던 우북평군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징계가 동호를 물리치고 빼앗은 영토에 설치한 연오군의 하나이다. 우북평의 위치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동호, 즉 조선의 영역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한나라의 우북평군은 한나라를 이은 서진 시기에 이르러 오를 떼고 북평군으로 개명됐다고 한다. 그러나 북평의 서쪽인 산서성에 우북평이라는 지역이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동아시아의 지명과 관직명은 북에서 남을 바라보고 좌우로 표현한다. 우북평이라는 지명은 북평의 서쪽에 있다는 뜻이다. 가을, 흉노가 우북평과 정양으로 쳐들어왔다. 각 수만 기가 1천여 명을 사륙했다. 정양은 현재에도 지명이 남아있는 산서성 흔주시 정양현을 말한다. 우북평과 정양을 하나로 묶어서 기록한 것은 우북평이 산서성 정양현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고대의 북평은 산서성과 하북성의 경계에 있는 석가장시 서북부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심스러운 추정이지만 태행산맥을 경계로 북평과 태원 사이에 우북평이 있었을 수도 있다. 어양과 상곡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한서와 자치통감에는 한무제 시기에 흉노가 상곡과 어양을 침공한 기록이 있다. 흉노가 상곡, 어양에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 천여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상곡과 어양을 침입했다는 기록은 한서와 자치통감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는 똑같은 시기에 발생한 흉노의 침입에 대해 안문으로 쳐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흉노가 또 안문에 침입하여 천여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이 두 기록은 기원전 127년에 발생한 흉노의 침입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각각 기록한 것이다. 흉노의 침입에 대해 자치통감과 한서는 상곡과 어양을 침입했다고 기록했고 사기는 안문을 침입했다고 기록했다. 이 두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상곡과 어양이 안문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안문, 상곡, 어양이 산서성 북쪽에 서로 가깝게 인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상곡군은 연장성의 기점인 조양이 있던 곳이고 당나라 시기에 규주라고 불렸던 곳이다. 이곳은 산서성 흔주시 오대연 인근으로 추정된다. 당나라의 장수절이 저술한 사기에 대한 주석서인 사기정의를 보면 이 상곡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상곡군은 지금의 규주이다. 흉노가 동방의 남쪽으로 나와 바로 마주하는 곳이 규주이다. 장성이란 마읍의 장성이다. 마읍의 장성은 또한 연의 장성이라고 했고 규주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 이곳이 맞다. 산서성 삭주의 마읍에 있는 장성이 연의 장성이고 규주의 북쪽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마읍은 산서성 삭주에 있는 지명이니 규주는 삭주의 남쪽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상곡과 어양은 안문관 남쪽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 통설은 상곡을 하북성 북경시 서북부에 위치한 장가구시 회례현으로 비정하고 어양을 북경시 미룬현으로 비정하는 것이다. 모두 북경 인근에 어양과 상곡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경시 인근의 장성은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아니라 명나라가 쌓은 장성이다. 진나라 장성은 보정시 인근이 동쪽의 끝이었고 이곳을 넘지 못했다. 가을, 흉노가 요서를 침입해 태수를 죽였다. 어양, 안문을 침입해 도의를 패배시키고 3천여 명을 사륙했다. 장군 위청을 보내 안문으로 나가게 하고 장군 이식은 대로 나가게 하여 수천급을 참액했다. 한나라 무제 시기에
흉노가 요서로 침입하여 태수를 죽였는데 그 경로에 어양과 안문이 있었다는 기록이다. 흉노가 요서로 침입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나라가 안문과대로 군대를 출격시킨 것은 현재 산서성 안문과대로 가는 경로에 어양과 요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특히 어양과 안문을 하나로 묶어서 기록한 것은 어양이 안문과 근접거리에 있었음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요서라고 하면 요녕성 요하의 서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요동과 요서는 요녕성 요하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명이다. 흔주의 동남쪽이고 태원의 동쪽에 어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산서성 양천시 북쪽 일대이다. 흉노는 내몽골 호화호특시 일대에 존재했던 종족이다. 흉노는 주로 산서성과 하북성 서북 쪽을 위협하는 존재였고 요녕성 일대를 약탈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흉노가 한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경로를 보면 항상 산서성 안문과 대를 거치게 된다. 하북성 북경이나 요녕성을 공격 루트로 잡았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흉노를 막기 위해 한나라의 군사가 달려간 곳은 항상 안문과 대였다. 고구려가 정벌한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은 하북성 서부와 산서성 북부에 존재하는 지명들이었다. 이 지역들은 서로 경계를 접하는 인접한 땅이었다. 사료를 종합해보면 고구려는 서남쪽의 북평을 먼저 공략한 다음 태행산맥을 넘어 어양, 상곡, 태원을 정벌한 것으로 추정된다.